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9월 17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문서 서명. 15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이란이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이행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란이 이날 가입 이행각서에 서명하면서 SCO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가입 이행각서에는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과 장밍 SCO 사무총장이 서명했다. 이란은 지난해 9월부터 SCO 가입 절차를 밟아왔으며 이번 가입을 통해 중러와 더 밀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정치, 경제, 안보 협의체로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인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벨라루스 또한 올해 가입 신청을 마친 상태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 카자흐스탄 내정에 대한 간섭, 강력 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약속했다. 14일 시 주석은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 정부가 카자흐스탄과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며 카자흐스탄이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정과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개혁 또한 지지하고 카자흐스탄 내정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의 외교 수립 30주년임을 거듭 강조하며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확고한 초국가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화답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일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기술 공동연구 합의. 미국과 일본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국가적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고 대만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대항기술 공동연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국 장관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을 지킨다는 확대 억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마다 방위상은 일본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에 대한 검토 상황을 설명하면서 반격 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사항을 검토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러 태평양 합동 순찰 실시. 중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국방부는 중러 해군이 태평양에서 2차 합동 순찰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양국 장병은 합동 기동 훈련 및 포병과 헬기를 동원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합동 순찰에는 양국 해군 협력 강화, 아태 지역 평화 유지, 해상 감시, 해상 경제 구역 보호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중러 해군은 연합함대를 구성해 사상 첫 연합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 당시 양국 해군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표트르 대자만 부근 해역에서 해상연합 2021 훈련을 진행한 뒤 군함 5척씩 총 10척을 동원해 7일간에 걸쳐 일본 열도를 거의 한 바퀴 도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대만 동맹국 지정법 처리.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4일 대만 정책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대만 정책 법안은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 미 민주당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의원이 제출한 것으로 위원회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원안은 지난 6월 제출됐다. 대만을 남코리아와 같은 수준인 비나토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 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9월 17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